사실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게 나라 차원에서도 엄청 유용한 전략일 수 있는데 어렵다. 박보미 TV. 박보미 TV. 두 번째, 연금 관련 세제 개편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넘버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별표 3개짜리. 과세 체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약간 예상치 못하게 한쪽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발견이 되었고 그게 솔루션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점검을 했던 내용이니까 어떤 식으로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는요 이 배당소득세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겼고 ISA는 바로 해결이 됐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연금 계좌에 이 ISA의 해결책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라도 챙겨줘서 너무 다행이다. 지금 최근 뉴스 보면요,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연금소득세 환급 검토 또는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투자자 불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건 없겠죠. 저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뭔지 기억나요? 아니요. 잘 안 나죠. 그거 너무 당당하게 아니요? 아니 근데 약간 어렴풋이 원래 15.4를 그냥 모든 세금을 안 뗐잖아요. 어떤 ETF 배당금에 대해서도 안 뗐었는데 그거를 해외 ETF에 대해서는 뗀다 였던 것 같아요. 자,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 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이랑 IRP가 포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내용은요 DC에도 포함이에요. 자, 연금 계좌 여기에 내가 돈을 넣죠. 그 돈으로 여러 가지를 사는데 배당주를 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죠.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흔히 15.4로 불리는 배당소득세를 원래 떼고 들어와요. 근데 연금 계좌는요 이걸 떼지 않고 들어오는 게 혜택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요, 이제 미국 배당주입니다. 미국 배당주를 샀어요. 이번에는 15.4를 안 떼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15%를 떼고 들어와요. 자, 여기서 살짝 헷갈리는 건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는 몇 프로죠? 14. 14%이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원래 1.4가 더 더해져서 15.4가 되는 건데요. 이 지방소득세는요, 모든 세금이 결정되면 제일 마지막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세율을 얘기할 때는 14로 얘기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4를 뗍니다. 그러면 해외는 14를 안 뗄 거 아니에요. 저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국경을 기준으로 밖에서 14보다 많이 떼고 들어오면 그거는 더 이상 안 떼요. 근데 밖에서 14보다 적게 떼고 들어오면 나머지는 부과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몇 프로라고요? 15. 15를 떼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15.4니까 야, 우리가 더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14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4인데 미국은 15를 떼고 들어오니까 더 많이 떼고 들어오죠. 그래서 추가로 더 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15만큼 배당소득세를 뗀 채로 들어오면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바라던 과세 이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혜택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후 소득인 거예요. 근데 이 세후 소득이 나중에 이 연금 계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수령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부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수령 신청을 드디어 했어요. 자, 이제 이 돈이 나옵니다. 세금을 떼고 들어왔던 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표기해 놓은 거는요, 미국에서 15% 세금을 이미 뗀 돈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연금소득세. 네,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한 번 더 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 배당주에서 한 번 뗐고, 근데 여기다 연금소득세를 한 번 더 떼기 때문에 1번과 2번 이거를 우리는 이중과세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결이 쉽지 않겠다라고 막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연금 계좌 안에서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들어온 돈만 바를 수가 있느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연금 계좌에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세공, 안 세공, 수익금 정도만 발라내지거든요. 여기서 수익금 안에서 다시 이거를 세금 뗀 배당금 안 뗀 배당금으로 바르는 거는 그게 전산으로 가능할까? 심지어 모든 과거를 다 끌어와서 수십 년치를?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그래도 집계 가능한 부분은 어디 있죠? 배당금 받은 거. 배당금 받은 거는 제가 헷갈린다고 했죠. 그거는 수익금이랑 다 합쳐지잖아요. 그냥 수익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합쳐지지만 그럼 15% 뗀 거. 그쵸.
미국에서 얼마 떼고 들어왔는지 15 요거는 좀 명확하게 바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쌓아요. 마치 포인트처럼 그 포인트를 공제 적립액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다 쌓아요? 이거는 계좌별로 한쪽에 계속 계산이 되어 갑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입력이 되어서 계산이 되는 거죠. 이 계좌에서 들고 있는 미국 주식으로부터 세금 떼고 들어온 게 있다면 세금 떼고 들어온 거는 증권사에서 바로바로 정보가 오기 때문에 세금 떼고 들어온 정보들만 한쪽에 계속 장부에 적듯이 쭉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제정립액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흔히 편하게 부르기로는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이거가 내 계좌에 포함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 계좌 지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산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은 전혀 다른 방향인 거예요. 솔루션은 우리가 배당 냈던 부분을 다시 돌려줘 가지고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과거의 방식은 전혀 아니고요. 미국에서 뗀 세금만 계속 적어가지고 그만큼을 금액을 적립을 시켜줍니다. 이걸 공제적립액이라고 하고요. 공제적립액 요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일정 부분을 계속 쌓아가지고 크레딧을 쌓아두고 이걸 나중에 언제 써주냐면 자 여기 보면 5.5에서 3.3 요거 연금소득세 내야 되죠. 이때 딱 결정된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크레딧에서 먼저 깎아줍니다. 아 그럼 약간 카드 포인트 먼저 쓰는 그런 느낌이죠. 이번에 소비 쿠폰 받았죠. 네. 그거 쓸 때 어때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쓸 수 있는 데서 딱 쓰면 그거 먼저 빠졌다고 문자 왔죠. 네. 그리고 그거 다 쓰면 내 돈 쓰는 걸로 넘어가게 되죠. 맞아요. 저 머리를 소비 쿠폰 쓸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 카드를 내니까 머리가 16만 원인가 했는데 남아있는 게 7만 원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7만 원 소비 쿠폰 다 써지고 나머지 제 현금 써지더라고요. 맞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 크레딧이 쌓여 있으면요. 내가 매달 이제 연금 수령할 때마다 세금이 결정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이 저희 크레딧에서 먼저 이렇게 까집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다 써지게 되면 그 후에는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만 봤을 때는 뭐야 거의 해결이 됐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공제 적립액의 요율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자, 공제 적립액은요, 공식이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배당 소득세 내고 온 그 세금 있잖아요, 세금? 거기다가 곱하기 14분의 9 빼기 9%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얼마큼 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근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외국에서 세액이 발생할 때마다 외국은 14%고 우리는 9%로 간주를 해요. 이렇게 간주해서 계산된 게 이 공식이다. 그리고 이 공식은 이렇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요. 55.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러프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대략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넘게 정도만큼은 나중에 크레딧으로 쌓고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해외 배당금을 매년 받는다 쳐요? 그럼 그건 매년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소득세에서 절반 정도는 크레딧으로 쌓아는 놔준다는 거네요. 계좌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좌로 넣어둘 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부르지 않고 금액만 따로 포인트처럼 금액만 적어두기 때문에 크레딧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상상을 해볼게요. 깻님이 100만 원 배당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내 계좌에 얼마 들어와요? 85 들어오죠. 한쪽에 15 미국에서 뗐죠. 자, 이만큼이 이제 미국에서 뗀 세금인 거잖아요. 자, 이거를 크레딧으로 쌓아준다는 건데 15 그대로 다 안 해주고 이거의 대략 절반 정도 되니까 쌓이는 크레딧이 얼마가 되겠어요? 8? 네, 8만 원 정도가 쌓인 겁니다. 자, 그 다음 해에 깻님이 이번에는 배당주를 엄청 많이 썼어요. 미국에서 200만 원만큼 배당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170 이만큼 들어오고 30을 미국에서 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깻님의 계좌에다가 크레딧은 얼마나 또 쌓아주는 거예요? 한 17? 러프하게 17 이렇게 쌓입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면 제가 옛날에 걱정했던 게 이 앞에 있는 돈들은 다 섞이는데 네. 이제 뒤에 있는 이 크레딧 쌓이는 거는 엄청 쉽죠. 계속 쌓여서 자, 30년 뒤에 얘가 만약에 500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500만 원만큼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모은 또 엄청난 이 연금 계좌에 목돈이 있잖아요. 이거 수령할 때 매년 이제 첫 해니까 5.5% 낼 거 아니에요. 연금소득세 65세는 5.5%니까 5.5% 계산돼 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크레딧에서 5만 원 까준다는 겁니다. 그럼 크레딧 얼마 남죠? 495만 원. 네, 495만 원 남고 이거 없어질 때까지는 깻님이 내야 되는 세금 크레딧을 먼저 까준다. 근데 살짝 좀 아쉬운데요? 왜냐면 저기에 쌓인 저 500만 원은 불지도 않고 그대로 거의 뭐 20년 전에 현금 가치의 크레딧이잖아요. 네, 아깝다. 그렇죠.
저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릴 수 없습니다. 크레딧인 거죠. 그럼 약간 담당 부서의 해결책은 직접 현금 자체를 이미 떼간 거니까 그 현금을 마련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줄 수 없죠. 그거를 미래에 세금을 덜 받겠다는 식으로 네. 지금 정책이 나온 거네요. 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더 뭔가. 그렇죠. 혜택을 시원하게 줄 거면 메꿔주는 게 답이긴 한데 지금 그럴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그들의 좀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메꿔주는 것 자체도 어찌 생각해보면 이상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은 메꿔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이라는 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연금 많이 하라고. 와 이거 야 미국에서 떼버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에이 우리 돈도 메꾸지 뭐. 근데 연금이 지금 어때요? 너무 커졌거든요. 지금 뭐 1,000만 명이 하고. 그러면 이게 커지고 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히 있던 혜택이 없어지는 거라 충격도 크고, 그래서 우리도 영상 찍으면서 너무 서운했던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언젠가 이렇게 변화될 것들이었다면 이렇게라도 뭔가 만회가 되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또 이슈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사적연금 건보, 이것도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사적연금 하도 안 하니까 건보 안 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건보는 원래 떼야 된다라고 또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떼야 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과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느 쪽이 더 좋다라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변화될 때마다 알려주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고 이번에 개정안 이렇게 나왔고 요걸 전달하는 게 저희 역할인 거죠. 그리고 확정이 되면 이대로 될 거고, 더 좋게 바뀌면 또 그렇게 전달을 드릴 거고. 그러면 어쨌든 요즘 그래도 국내 배당주들이 괜찮잖아요. 네. 최대한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해외 ETF보다는 국내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배당 성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배당 성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계산해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배당 성장만 보고 미국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배당 성장도 참 좋은 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배당을 주는 그 원천, 그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법적인 것보다. 왜냐면 세법적인 거 고려했을 때는 국내 하는 게 낫죠. 근데 미국을 하는 이유는 미국 세율은 높지도 않아요. 미국이 배당을 주는 이 기업들의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금을 어떻게 떼든 간에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무슨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네요. 제가 바라는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물어본 것처럼 국배가 낫냐 미배가 낫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서로의 장점도 다르고 들어있는 기업들도 다르고, 근데 저는 국배에 들어있는 기업들 너무 좋거든요. 그 배당 앞으로 더 많이 줄 기업들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 너무 대단하단 말이에요. 미국도 이미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친구들끼리 비교하는 거는 저는 항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진짜 고민되면 뭐 하면 돼요? 둘 다 하면 돼요.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렇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연금 계좌에 저런 미국 배당주만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많죠. 그런 경우에는 고민을 그래도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고민할 게 없죠. 미국 배당만 하잖아요. 네. 미국 배당 어느 계좌에서 해도 이제 세금을 다 내고, 아, 연금저축에서 하면 절반 깎아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하면 혜택을 주니까 네, 절반 크레딧 싸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야겠죠. 그러면 그분이 고민할 거 이제 뭐 있죠? 미국 배당 투자 하느냐 마느냐 고민인 거잖아요. 그건 계좌랑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은 계좌와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크레딧 쌓아주는 게 언제부터 되느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 계좌의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자 올해 미국 배당 지금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미 지금 크레딧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딧을 빼주는 건 언제부터냐?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는 지금부터고 빼주는 건 그때부터인 거예요. 저는 이거 딱 보고 느낀 게 이거 전산개발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해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떼겠다가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슈였잖아요.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 그랬더라 이러면서 올해부터 적용이었는데, 그 인출하는 부분에 크레딧을 적용해주는 게 26년 7월부터면은 1년 반 동안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크레딧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죠. 1월부터. 네. 그거를 빼주는 걸 못 빼준다는 거지 나중에라도 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크레딧이 빼지는 게 가능할 테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세액에 대해서는 빼지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크레딧 다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년 7월 이전까지는 수령하는 사람들은 이중과세 된 걸로 느껴지고, 그조차 크레딧이 해결해 주는 거는 그 후에 차근차근 해결이 될 거다. 그러면 누군가가 가장 안 좋은 선택지가 되느냐? 내년 반까지 수령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백이 생길 수 있겠지만 딱 생각해도 정말 작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중과세로 내고 계신 거겠지만 지금 기간에도 계속 크레딧은 쌓이고 있고, 그게 나중에 빼지는 것 자체는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세액이 있어야만 완전히 소외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7월부터 크레딧이 적용이 됩니다. 크레딧이 적용이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크레딧을 세액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아, 크레딧은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 맞아요. 크레딧은 2025년 1월 1일부터 쌓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중과세 문제 자체가 2025년 1월 1일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면 공백이 없이 크레딧은 다 쌓인다는 의미예요. 그럼 다행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적용 가능한 게 2026년 7월이라는 건 법이 지금 바뀌고 확정이 되는 건 12월이잖아요. 그 전에 전산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6개월 정도 전산 개발 시간을 준 거죠. 그러면 6개월에 약간의 전산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않는다면 일반적인 우리 대부분은요. 지금 일단 이중과세로 인한 크레딧을 못 받는 공백은 없어요. 크레딧이 55.3%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러프하게 봤을 때 이중과세 문제가 비율은 55.3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공백 없이 다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와중에도 이것으로 인해 공백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25년 1월 1일에서 네. 26년 6월 사이에 연금 수령이 끝나신 분? 봐봐요. 이때 크레딧은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레딧 쓰려고 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예요. 그렇다면 이 1년 반이라는 공백 동안 일단 세액이 없는 사람 문제가 안 될 거고 연금소득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이 남아있는 1년 반 안에 연금 수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가 안 되고 더 길어만 진다면 이 기간에 쌓인 크레딧도 그 후에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5년 수령을 했다 쳐요. 5년 수령이 약간 걸리는데 봐봐요. 5년 수령이 가능했던 연금 계좌는요. 2013년 3월이에요. 2000년부터 2013년이에요. 그럼 13년이잖아요. 길잖아요. 이 긴 기간 동안 연금 저축을 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 수령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령을 할 때는 5년 수령을 할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분이 만약에 26년 1월 1일이 연금 수령 끝이다. 이러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못 거잖아요. 받죠.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2026년 1월 1일이 연금 수령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장하거나 그럴 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받는 중에? 네. 그거는 얼마든지 연금 수령 조절해가지고요. 수령을 안 하고 더 미루면 됩니다. 멈춤도 돼요? 다 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연금에서 미국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일 경우에 고민할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 많아요? 아. 배당 투자자는 많으니까. 그래서 러프하게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반 안에 연금 수령이 거의 종료되거나 종료에 임박하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 공백이 살짝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중과세 문제가 아예 해결 안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요. 일단은 연금 수령하는 금액을 조금 줄이고 내년 하반기 정도로 미루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너무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미루는 게 좋겠다. 왜냐? 나중에 그동안 쌓였던 크레딧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이렇게 퉁쳐주는 작업을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크레딧은 어쨌든 다 써야 안 아까우니까. 근데 극히 일부니까 이걸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요. 절반 정도는 크레딧 쌓이는구나 라고 오늘 기억을 하자고요. 자, 세 번째 결론은요. 그렇다면 이런 크레딧을 언제 이렇게 내 세액과 퉁칠 수 있는가? 연금 수령할 때 그리고 연금을 인출할 때 이거 약간 의외죠. 이거 생각할 부분입니다. 인출은 언제든지 되잖아요. IRP를 제외한 연전은 언제든지 인출이 되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거 말 듣고 이 그대로라면 이것도 됩니다. 안세공은 언제든지 뽑을 수 있죠. 안세공 뽑았어요. 돈이 더 필요해. 그럼 그 다음 뽑는 거는 이제 세공 뽑아야 되잖아요. 세공 원금을 지금 그냥 뽑으면 원래 뭐 냅니까? 페널티.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잖아요. 네. 그거 크레딧이랑 퉁쳐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급할 때 뽑는 사람들. 네. 크레딧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 금액만큼 버프가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읽었을 때는 연금 수령과 연금 인출 단계에서도요 세액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세액은 크레딧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도 가능하겠구나. 급할 때 연금 저축 계좌에서 비상금으로 돈을 막 뽑는다. 안세공이 별로 없는 사람들 세공을 뽑아야 될 때 크레딧을 그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적혀있는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인출 때 제가 추측한 해석은 그거잖아요. 기타 소득세가 발생을 해도 그거 크레딧이랑 퉁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제가 해석한 거고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일단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 그 다음 이전할 때 크레딧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은 우리가 연금 이전할 때는 세액이 생기지 않죠. 근데 세금이 생기는 이전은 뭐가 있냐면 DC에서 IRP로 갈 때 자 회사를 다니면서 DC 굴릴 때는요 미국 배당 계속 나오면서 배당 소득세 떼는 만큼 크레딧이 쌓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IRP를 가지고 와서 추후에 쓰는 개념이 아니라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DC에 있다가 내가 퇴사하고 IRP로 받을 때 그때 퇴직소득세가 확정이 되죠. 그때 크레딧을 차감한 퇴직소득세가 이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레딧으로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깎아버리고 네. 얘가 들어오는 거네요? 네. 이 경우는 또 괜찮다. 그렇죠. 퇴직은 되게 빠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IRP에 들어있는 거는 그 말대로 그냥 순수하게 이연퇴직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또 만약에 배당주를 또 투자하면 그 다음에는 이 계좌가 크레딧 쌓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예상이 되는 이유는 크레딧은 계좌 기준이잖아요. 네. 돈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DC에서 IRP로 오면 계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크레딧 계산을 새로 해야죠. 그러면 저기서 만약에 또 미국 배당주를 운용을 하면 또 크레딧이 새롭게 쌓이는 거네요. 그리고 수령 기간에도 당연히 나는 계속 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수령 기간에도 크레딧은 계속 쌓입니다. 그냥 운용할 때는 무조건 그냥 크레딧이 쌓이는 거네요. 네, 얼추 이제 다 여기 있는 거 해석됐죠? 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크레딧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결론. 그래도라는 건 이런 외납세액이라 부르죠. 미국 배당금 뭐 이런 이슈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크레딧으로 메꿔주는 거잖아요. 다시 시점은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자 이걸 빼고서라도 연금저축에서 배당주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 결론은 연금 계좌에서 미국 배당 투자 많이 하자.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의 투자 자체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ISN은 진작에 이렇게 해결이 되어 있고요. 연금은 법을 바꿔야 돼가지고요. 드디어 기다리다가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이 크레딧으로 메꿔주겠다는 개념이 해외 배당 소득세를 매기고 연금 소득세도 매기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빼주겠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혜택이 아닌 거 아니에요?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있죠. 그냥 문제점을 해결한 거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배당금을 우리가 손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쓰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거의 그냥 최선인 것 같아요. 공제 적립액 그 비율이 그냥 조금 더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거 말고는 해결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 그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어렵다. 일하시는 분들 진짜 머리 뽀개지겠다. 진짜. 근데 여전히 아쉬워요. 뭔가 연금의 유인책은 여전히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혜택이 그래도 줄어들긴 한 거니까 작년에 비하면. 그래서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한테 이런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혜택이 엄청 많은 게 연금저축의 장점인데 그 많은 혜택들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에서 주는 배당금에 대한 혜택이 없어져 버렸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렇다면 여전히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연금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필연적으로 여기에 돈이 많이 몰리면 여기에 관심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여기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다양한 일들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가장 다가오는 이슈 중에 커 보이는 거는요. 건보료예요. 이거는 정말 크거든요. 준조세거든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느낄 때 세금 같죠?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연금인들에게 가장 제가 생각할 때도 걱정인 게 이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크레딧은요. 어찌 보면 건보료에 비하면 잘 해결됐다. 크레딧은 크지 않아요. 건보료 훨씬 큽니다. 건보료는 없다가 아예 떼버리는 거니까. 네. 사적연금에다가 건보료를 안 매기고 있어요. 원칙은 매겨야 돼요. 근데 월 125만 원씩 탔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막 나와서 진전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보완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건보료 8%예요. 그냥 다 매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연금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 1, 2% 아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중과세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막 내는 다양한 세금 기준들이 있잖아요. 요거랑 건보공단에서 계산하는 공식과 기준이 달라요. 조금씩 다름에서 오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요. 깻님도 봐봐요. 거기서 마이너스 쭉쭉쭉쭉 됐죠. 그 제가 간 게 아니죠. 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국민연금. 그렇죠. 자, 국민연금 4.5, 건보료 4%예요. 깻님 방금 물어본 것도 건보는 국민연금 내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4%를 내요. 그렇죠. 그러고 소득세. 저 소득세 내죠. 소득세. 아, 약간 이거는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건강보험료는 요고 세금은 세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네. 별개네요. 이거 다 보면 다 떼가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건보료 8%가 새로 생긴다는 게 이중과세 이런 개념이 아닌 게 그러네. 받아가는 곳이 완전히 다른 곳인 거예요. 그냥 봐준 거였던 거네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혜택을 위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사실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게 나라 차원에서도 엄청 유용한 전략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이해관계가 다르니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항상 저도 투자인 중에 한 명으로서는 그냥 맨날 서운할 뿐이죠. 계속 서운하고 그냥 계속 그냥 해준 대로 해주면 안 되나? 이걸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연금인데 라는 생각을 그 누구보다 많이 하는데 이제 단순히 저의 기준대로 모든 걸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하죠. 그래도 어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생각해봐요. 국민연금만으로 사람들이 노후 커버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인연금을 활성화시켜봐요. 그럼 나라에서 걱정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렇죠. 어때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맞죠? 줄어들죠. 그니까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드는데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연금을 우리는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아주 장기적인 거 말고 세수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정말 긴 그림보다는 지금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어렵다. 뭘 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입장과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되는 그 분들의 입장과는 사실 어떤 식으로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고 영상에서는 말은 못해도 뒤에서는 얼마나 너무 많이 서운해하지만 어쨌든 이 와중에도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흘러가는 대로 알려드리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아쉬우면서도 그래도 이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연금의 이중과세 문제가 어느 정도 크레딧으로 메꿔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크레딧과 세금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우리가 전산이나 앱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거고 많이 개정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연금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은요 이런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고요. 거기에 맞게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전략을 잘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연금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돌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